안녕하세요. 관현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중엽입니다. 지금까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아주 가열차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귀 분석 방법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최소 제곱법을 활용한 선형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포들이 자료들의 분포들이 있을 때 이 분포들을 예측하는 선을 이 각각의 잔차 어떤 예측 곡선을 그렸을 때 각각의 잔차 그러니까 예측값 선형 모델이 예측하는 예측값이 이거라면 실제 관측치가 이 값에서의 관측치가 나타내는 실제 값 관측치 이 값의 차이 잔차의 제곱을 최소로 하는 직선을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최소제곱법을 활용한 선형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선형 모형을 가지고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 시간쯤 아마 드렸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 선형 모형을 우리가 믿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어떤 x라는 변수에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되겠죠. 이 값에 따른 y-값의 추정 원래 회귀 분석이라는 건 지금까지 관측치들의 어떤 연관성을 분석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형 모형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예측을 우리가 추정한 이 선형 모형을 믿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네 가지의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정규성이고요. 두 번째는 독립성이고, 세 번째는 선형성이고요. 네 번째가 등분상성이었습니다. 정규성이라는 건 잔차들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중심으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잔차들의 분포가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관측지들의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지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선상 위에 존재하는 건 점점 많아지고 선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양은 정규 분포에 따라서 감소하는 양상들을 보일 때 우리가 정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성은 이거는 사실은 이 데이터 자체에서보다는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둔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고요. 이를테면 데이터를 모았는데 키와 체중에 대한 키에 따른 체중 그래서 데이터들을 모았는데 만약 체중을 한 가족 안에서 김씨 집안 안에서만 데이터들을 추렸다면 이건 사실 체중이 서로 결과값들 사이에서 독립적이라고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반영됐을 테니까요. 그런 목적에서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선형성. 이 데이터들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서로 선형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형성을 보이지 않고 곡선을 보인다라고 하면 선형 모형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등분산성. 데이터들이 우리가 평균을 비교할 때도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서로 같아서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규분포를 하는
분포가 옆으로 퍼짐 정도인 분산 또한 같아야 우리가 스튜던트 t-테스트를 통해서 평균이 차이가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등분산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잔차들의 분포가 서로 뭐 이렇게 뭐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이 선형 모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정을 최소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족을 해주면 늘 고맙지만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정규성 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했었죠? 네, 만 휘트니 윌콕슨 테스트를 하거나 했었고요. 아노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있었죠. 뭐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에서도 만약에 정규성을 하지 않는다면 뭐 비모수를 통한 회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먼저 시도하는 것은 데이터들을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들을 변환해서 정규성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 모형을 가지고서 회귀 분석을 하는 선형 모형을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각각 2번은 좀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1, 3, 4에 해당하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규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규정을 통해서 선형 모형으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걸 교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선형 모형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 선형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회귀 모형의 규정입니다. 정규성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키와 그리고 소득의 관계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소득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규분포를 사실 잘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평균값보다 아래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밑에 밀도가 높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고소득자의 층이 얇은 이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도 정규 분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반응 변수의 변환을 시도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 y라는 이 값들의 분포가 우리가 이제 독립변수 예측 변수를 보통 우리가 x라고 놓고, 그리고 반응 변수 또는 결과 변수를 y라고 놓지 않습니까? 이 y를 y에다가 이 람다라는 제곱을 씌워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반응 변수의 변환이라고 이야기하고, 변수의 변환 또는 트랜스포밍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y에 여기 람다 값에다가 뭐 2를 넣거나, 그러니까 제곱을 넣거나, 이게 마이너스 0.5가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를 씌운 개념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니까 y의 제곱을 만들거나 y의 루트를 씌워서 변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은 제곱을 씌울 건지 아니면 0.5를 씌워서 루트를 씌울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말이죠. 이거를 알아보는 함수가 바로 카 패키지에 들어있는 파워 트랜스폼 함수입니다. 만약에 물론 지금 저희가 실습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희는 지금 회기 모형의 교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는 states입니다. states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저번에 만들어 가지고 state 단수 state에서 s를 붙여서 저희가 새로 이렇게 그 살인사건 발생률과 관련된 몇 가지 예측 변수들을 4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50개의 주에 대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습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드에다 담았을 때 머더하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았을 때 서머리를 해보면 이랬고요. 피드에다가 이거 데이터를 담았고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머더 핏에다가 이게 왜 이렇게 다 지워졌을까요? population 4가지의 예측 변수들을 저희가 잡았었죠. illiteracy 그리고 income 그리고 frost 결빙일 등을 추가를 해서 잡았었고요. 이렇게 해서 fit을 잡고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가정들을 전부 다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 거를 보기 싫으면 2 곱하기 2로 세팅을 해주고 다시 플롯을 그리면 한 번에 4개를 볼 수 있었죠. 보시면 이 데이터는 정규성 분포도 QQ 테스트로 봤을 때 정규성 분포도 잘 성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형성도 가운데를 기점으로 잔차들이 고루 잘 분포가 어떤 곡선이라든지 모양을 갖지 않고 고루 분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케일 로케이션 데이터에서도 분산이 고르게 잘 나타나서 등분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 그리고 쿡스 디스턴스들을 가지고서 보기 위한 데이터인데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바다, 알래스카 이런 것들이 이제 하와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 데이터 자체에는 데이터의 수집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죠. 적어도 이 데이터는 지금 정규성과 선형성 그리고 등분할성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재미가 좀 덜하긴 합니다만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결과 변수 그 반응 변수라고 잡은 살인사건 발생률이 실제로는 정규 분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파워 트랜스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트랜스폼에는 카 패키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처음 실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인스톨 패키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저는 실행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카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트랜스폼수를 이용하고요. 스테이츠에 있는 결과 변수 murder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0.605542 이 이야기는 M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murder의 값에다가 murder의 값에다가 0. 얼마였죠?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6055 605배를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안을 한 거고요. 이 값을 다시 서머리로 확인을 하시면요. 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0.605로 했을 때 두 개의 람다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p-value가 0.145, 12456, 즉 0.05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0.605를 했을 때 이 값이 p-value가 0.05보다 낮아서 실제로 제곱을 했더니 람다 값으로 0.6을 넣어서 또는 0.6을 넣어서 변환을 했을 때 더 정규성에 유리한 측면이 없다라는 거죠. 두 개의 정규성이 같은 분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미 정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와 버리긴 했는데요. 이 값의 분포에다가 0.605를 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정규 분포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후가 p-value가 차이가 없더라. 그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게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05보다 작게 나왔다면 당연히 람다 값을,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파워 트랜스폼을 실행을 해가지고 나온 람다 값이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왔다면 우리는 그 머더 값 대신에 머더의 0.6배 람다 값을 대개는 이제 0.6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곱을 쓰거나 이렇게 나온 추정된 값을 가지고서 대개는 람다 값이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람다 값이 0.2, 0.1, 마이너스 0.5, 0, 0.5, 1, 2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제곱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써볼까요? 만약에 제곱이 나오면 y의 제곱으로 머드 값을 체인지하고요. 1일 때는 뭐 같은 거죠. y의 람다 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뭐 1승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0.5인 경우에는 루트를 씌운 값이 되고 0인 경우에는 로그를 씌운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5인 경우에는 거꾸로 역수가 되겠죠. 루트 y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y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는 y 제곱분의 1로 결과값을 변형해서 하면 선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형 모형으로 최수제곱법을 이용한 선형 모형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정규 분포를 이미 했고 의미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이 분포가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형 모형이 아닌 곡선 모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실제로 이렇게 점들이 곡선을 따라서 나타났다면 곡선 모형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그 통계학자들이 선형 모형으로 회귀곡선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무기로 모든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곡선 모형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선형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측 변수에 마찬가지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x제곱 x분의 y가 선형이 아닐 때 우리는 거꾸로 x제곱분의 y 함수를 만들어서 곡선으로 이해해보자라는 시도를 한 겁니다. 이때 이 예측 변수의 변환이 되는 제곱값을 추정하는 함수가
마찬가지로 카 함수에 들어있습니다. 함수는 박스 다 딱 나오네요. tidwell 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population illiteracy 데이터는 states 라고 해서 컨트롤 리턴을 시행해 보시면 population에다가 0.746865 0.54 약 0.54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의미니까 사실 이것 또한 의미는 없다고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람다 값을 확인해 보시면 0.86 그러니까 population 값에다가 0.8699배 9승 그리고 illiteracy에다가는 1.35승을 해가지고 변환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p-value가 의미가 없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변환이 필요 없다라는 걸 시사하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p-value가 의미 있게 나왔다면 그리고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람다 값이 뭐 약 2 정도 가까이 나오고 p-value가 의미 있게 나왔다면 다항 회귀분포 했을 때처럼 x제곱을 활용해서 예측 변수의 제곱을 활용해서 선형 모형으로 회귀 분석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또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 ncv 테스트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fit 들러서 보시면 여기서도 뭐 p-value는 0.1863156으로 등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서 0.05보다 낮게 나와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스프레드 레벨 플롯을 활용해서 컨트롤 리턴 확인해 보시면 파워 트랜스폼을 제한하는 값이 나오고 1.209626 만약에 여기에서 그 앞에 테스트에서 p-value가 0.0으로 등분산을 하지 않았다라면 마찬가지로 처음 정분산성에서처럼 머더 값에다가 1.2096배를 대개는 아마 이게 p-value가 이게 나왔으면 이게 더 숫자가 크거나 더 작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가 나왔다면 이 값이 2와 가깝다면 숫자 2와 가깝다면 제곱을 활용해서 등분산성을 교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귀 모형의 교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개발된 선형 모형을 최소 제곱법을 활용한 선형 모형으로 데이터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 모형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참 재미있는데 어렵다는 게 참 문제죠. 물론 선형 모형 말고도 또 다른 재미있는 모형들이 후기에 많이 개발됐습니다. 뭐 시계열 모형이라든지 다수준 회귀 모형이라든지 또 뭐 일반화 선형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일반 선형 모델과 일반화 선형 모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개발하신 분도 다르고요. 다양한 회귀 방법을 이용해서 또 우리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차후로 미뤄두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현상을 보통 예측 변수 두세 개만으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많죠. 데이터가 커지면서 요즘에는 보통 예측 변수로 10개에서 20개 그 이상을 잡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측 변수를 추리는 게 가장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최선의 회귀모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의대 교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규였습니다.